안녕하십니까, 헬로보드 하루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의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스노보드 의류, 장갑, 그러니까 스노보드 용품 중에서 자, 방수력과 투습력, 그리고 발수력, 그리고 방풍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브랜드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원단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러니까 의류를 납품하는, 원단을 납품하는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고어텍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고어텍스 그러면 가장 방풍성이 좋고, 그러니까 바람을 잘 막아주고, 발수력, 물을 잘 튕겨내고, 방수력, 물이 옷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투습력, 자, 안에 있는 습기, 땀으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해서 안에 습기가 차 있을 때 그걸 밖으로 잘 빼줘야 이제 옷 안에서 땀으로 인해서 몸이 젖는 현상을 막아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땀복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땀복, 스포츠 트레이닝복이긴 한데, 자, 운동선수들이나 러닝을 뛰거나 하는 선수들이, 특히 뭐 복싱 선수들이나 그 체중 관리를 하는 선수들이 가장 땀을 많이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에 투습력 자체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내부로 땀을 모이게 해서 열을 만들어서 그 열로 인해서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서 땀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땀복인데, 자, 투습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땀복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어텍스, 뭐 하이퍼라도 있고, 고어텍스, 그리고 3M에서 뭐 신슐레이터, 그리고 뭐 그 우리가 폴리포리스라고 얘기하는 콜라텍의 제품들,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AK입니다. 자, 고어텍스 라인에서 그 가장 유명한 게 A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어텍스는 뭐 간단하게, 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단하게 뭐 고어텍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976년에 W.L. 고어라는 박사가 이 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단이 상용화가 된 게 1976년, 그리고 80년대에 그 달 착륙선 이제 승무원들한테 고어텍스로 만들어진 옷을 제공해주면서 일반인들한테 고어텍스라는 이제 원단이 알려졌고,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그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횡단팀한테 고어텍스로 옷을 만들어줘서 이제 그걸 착용하고 남극 횡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기능성 원단 중에 표준이 되는 원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볼게요. 자,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고어 퍼포먼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퍼포먼스가 없고 빨간색으로 프로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자, 퍼포먼스는 일반적으로 고어텍스 라인은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어텍스와 그리고 고어텍스의 최상위 모델인 XCR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 원단은 라미네이팅 기법이나 여기 안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2L과 3L 이렇게 나눠집니다. 고어텍스는. 그러니까 2L은 말 그대로 외피 원단에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한 겹을 붙인 게 외피 원단과 고어텍스 합쳐서 2L. 그리고 거기에 안에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흡착제를 하나 더 붙인 게 3L.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L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단은 3개가 붙어 있지만 3L 제품이 더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L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이너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단으로 안에 멤브레인을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피 흡착제를 붙인 게 아니라 외피의 내부에 따로 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원단의 무게가 높습니다. 3L 제품 같은 경우는 요것도 퍼포먼스인데, 요것도 내부에 내피가 있네요. 지금 이쪽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게 다 2L 제품이라서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게 3L 제품입니다. 얘도 같은 고어텍스의 퍼포먼스 라인, 그러니까 원단은 같은 원단이고 쟤는 2L, 지금 보여드리는 건 3L이에요. 이렇게 얘는 내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어텍스 멤브레인 위에 멤브레인을 보호하는 흡착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3L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L. 그리고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 라인이냐 프로 라인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고어텍스 라인에서 그 네이밍을 변경한 게 이제 퍼포먼스 라인, 그리고 XCR 모델에서 네이밍을 변경한 게 프로 라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어텍스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주기로
그 네이밍을 바꾸는 것 같아요. 조금씩 뭐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뭐 특출나게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5년 주기로 보통 네이밍을 변경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프로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프로라인은 이렇게 프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쉘, 그러니까 외피용으로 입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제품이고, 자,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 아까 내부에 그 메쉬 원단하고 이 립 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실링은 2L이든 3L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테크이고, 자, 3L 제품과 3L 중에 특히 여기 프로, 고어텍스 프로라고 적혀 있는 이 프로 라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퍼포먼스 라인에 비해서 투습력을 25% 정도 향상시켰고 10% 정도의 경량화, 그리고 방수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서 원단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어텍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하이테크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것만큼 가격적인 측면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 경량성에서도 15% 정도, 투습력은 25% 정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K가 아니라 이건 볼컵 라인인데, 자, 오시면 볼컵 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고어텍스라고 이렇게 라벨링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퍼포먼스인지 프로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요거는 고어텍스 오리지널 라인이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랑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물론 3L과 2L 당연히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고어텍스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인피니엄이라는 그레이드예요. 가끔 뭐 장갑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그 해외 브랜드 중에서도 아웃도어 중에서도 인피니엄이라는 그레이드의 원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피니엄 같은 경우는 본사 사이트에서 홍보하기로는 방수력이 필요 없는 조건에서 입을 수 있는 가장 가볍고 편안한 옷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피니엄 모델은 방수성은 일반적인 생활 방수 정도, 그러니까 뭐 2000에서 3000 정도 그 정도의 방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투습력을 높여서 옷을 되게 입고 활동을 했을 때 안에 땀이 차거나 이런 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발수성을 어느 정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수성은 원단에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여기에 맺혀 있지 않고 또로록 흐르는 거, 요걸 발수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피니엄 모델 같은 경우는 발수성을 높여놓고 투습력을 높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수력은 다른 고어텍스의 오리지널 라인이나 프로 라인보다 방수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요런 라인에서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도 뭐 인피니엄 같은 경우는 지금 스노우보드 브랜드에서는 뭐 몇몇 브랜드만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보통 아웃도어 라인 중에서도 조금 라이트 경량성을 요하는 이런 제품군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발수력을 높였기 때문에 장갑이나 이런 소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 특히 이런 기능성 원단을 선택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자, 2L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무게감이나 투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3L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같은 3L 라인이든 2L 라인에서도 자, 퍼포먼스 라인과 프로 라인 나눠져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라인과 프로 라인 둘 중에서 어느 모델을 선택하실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2L과 3L 가격 비교하면 2L이 더 아래급이고 그 위에 3L이 있고, 각 또 라인업 중에서 퍼포먼스 중에서도 퍼포먼스 2L이 더 가격이 저렴하고 퍼포먼스 3L이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보다는 당연히 프로 라인이 가격 구성이 더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들을 보시면, 자, 장갑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고어텍스, 여기 인피니엄이 있네요. 자, 이렇게 인피니엄이라는 마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발수력을 높이고 방수력은 어느 정도만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발수력을 높였던 이런 모델이게 됐고, 자, 장갑 안에 보시면 프리마로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요 프리마로프 같은 경우는, 자, 요쪽에 AK를 보시면, 자, AK 옷 의류 중에서도 이렇게 프리마로프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는 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마로프트는 1980년대에
미 육군의 요청으로 인해서 개발된 합성 보온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마이크로 단위로 제작을 해서, 자,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외부 환경에서 습기가 높거나 냉방이,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낮거나 혹은 물의 침낭이나 아니면 미군들이 입고 있는 야상, 뭐 엔슬립이나 이런 것들이 물에 젖었거나 했을 때 보온력을 일정 부분 유지시켜주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덕다운이나 구스다운 같은 경우는 뭉치게 되면 아무래도 정전기로 인해서 내부 열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역할인데, 만약 물에 젖거나 습기를 많이 먹으면 그 보온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 늘 같은, 어떤 환경에서 늘 같은 보온력과 방풍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 미 육군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소재가 바로 이 프리마로프트입니다. 프리마로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솜 같은 느낌의 충전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갑 중에서도 요즘에 여기 보시면, 자, 얘는 같은 고어텍스인데, 자, 고어텍스 라인이 있어요. 액티브 라인이죠. 액티브 라인은 일반적인 퍼포먼스 라인과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피니엄 라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만 좀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요거는 폴라텍이에요. 자, 요것도 요 택도 많이 보실 거예요. 폴라텍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라포리스라고 얘기하는 폴라프리스. 자, 그 제품이에요. 우리가 프리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열이나 이런 거, 외부 열이나 담배빵 이런 거 작은 열에도 얘가 눌러붙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 가장 보온력이 좋고 경량화돼 있고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 미드레인지로 많이 입는 소재가 바로 이 폴라텍의 폴라프리스입니다. 자, 폴라프리스는 그 업체에서 브랜드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진짜 폴라프리스가 워낙 가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라프리스 소재 원단들을 가짜를 폴라텍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만드는 원단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기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그 제품의 폴라텍에서 생산된 제품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라텍에서 생산된 폴라프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전기에 많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의 발생을 현저히 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갖고 계신 폴라프리스 제품이 있는데 입고 벗을 때마다 정전기 나고 뭐 손 넣으면 따다닥 소리 나고 뭐 이럴 정도다, 그러면 그건 아마 폴라텍에서 만들어진 원단이 아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어텍스 라인들은 쭉 그대로 고어텍스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 3M이 없나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장갑들을 보시면 이건 타 브랜드의 장갑인데도, 자, 고어텍스 들어가 있고, 자, 프리마로프트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에 내부에 충전재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디스 제품 보시면 이렇게 3M의 신슐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것도 충전재의 한 종류입니다. 충전재의 한 종류이고, 지금 3M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불, 뭐 침낭 요런 데에 많이 함유되고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3M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프리마로프트랑 같은 그런 류의 그 보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3M에서 개발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이프라라는 국내 브랜드의 원단을 잘 안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해외 몇몇 브랜드에서는 아직도 하이프라를 쓰고 있고, 코롱에서 개발된 원단이고 하이프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장갑 소재로 많이 쓰고 있고, 고어텍스에 비해서 투습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 정도만 아시면 우리가 뭐 장갑이나 아니면 의류, 그리고 우리 원단들 중에서 특히 고어텍스에 요즘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고어텍스 라인을 선택하시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나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 구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의류들에 비해서. 자, 고어텍스를 구매하실 때도 고어텍스 중에서도 같은 고어텍스가 아니라, 자, 고어텍스의 라인별로 가격 구성이 다르고,
그리고 투습성이나 그리고 방풍성, 그리고 방수력, 그리고 발수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헬로보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